사이다 무비튼. 올해 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2년 정도 전에 행방불명이 되셨었는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된 원인은 이미 헤어진 내 전처와 아버지의 불륜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내와 아버지는 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다 운도 없이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이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었다. 당연히 벌금은 차주인 나에게 날아왔고, 간 적도 없는 곳에서 날아온 벌금의 경찰서를 찾은 나는 두 사람이 찍힌 속도 위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아내는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집에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적발한 과속 적발 카메라는 아내의 고향과는 완전히 반대쪽이었던 것이다. 일부러 동창회 같은 내가 확인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고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흔히들 말하는 바람둥이였던 덕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도 화병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아버지의 바람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나와 누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불륜은 일상적인 일로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설마 아들의 아내와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당시에 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유일한 피부치인 누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내 연락을 받은 누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의 불륜 횟수,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봐온 모습들로 미루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건 의심해볼 만한 문제야.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사람이 반대 방향에 있는 단속 카메라에 그것도 아빠랑 같이 찍혀있다는 게 말이 돼? 라며 내 아내와 아버지의 불륜을 의심했다. 누나까지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내 아내와 내 아버지가 불륜이라니 여전히 나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눈앞에 놓인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에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누나는 나에게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신신당부했기에 나는 최근 이혼한 친구를 찾아갔고, 친구는 나에게 흥신소를 하나 소개해 주었다. 흥신소의 조사 결과는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출근하고 나면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락거렸던 것으로 판명. 처음부터 흥신소에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집에 카메라만 한 대 설치했으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일 끝날 때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거실에서부터 아주 달라붙어서는 가관이었다. 매일같이 나와 아내가 사용하는 침대에서 아버지와 아내가 그 짓을 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모니터를 때려 부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다. 게다가 거사를 치르고 나면 사이좋게 손까지 잡고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물론 욕실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진 않았지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갑자기 모든 게 불쾌하고 더럽게 느껴져서 1초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내 집에서 아내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한 나는 제대로 밤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으며 아내와 잠자리도 당연히 가질 수 없었다. 가끔 아내 쪽에서 유혹을 해도 반사적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구역감이 밀려 올라오는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정신과 육체의 한계가 와버렸고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쓰러지고 말았다. 진수씨! 진수씨! 정신 차려요!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 나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무슨, 좀 더 자. 네. 상사는 매일매일 급격하게 말라가는 나를 보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주곤 있었지만, 제 아내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냔 말이다. 하지만 결국 그날 나는 상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라며 상사도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재 내 상태로 미루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는지, 좀 더 빨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네. 라며 자세한 일의 경위를 물어왔고, 사태를 완전히 파악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 후 이혼 전문이라며 변호사를 한 명 소개해 주었는데, 나는 몰래 이것저것 조사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대해 아내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행여 물어본다 손 치더라도 그 후 돌아올 반응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짐을 챙기고 사정을 알고 있는 상사의 배려로 회사의 기숙사에 방을 하나 얻어서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다.
그 후 아내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댔지만 나는 변호사의 지시대로 아내로부터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메시지도 읽지도 않고 전부 그대로 변호사에게 전송해버렸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나와 일단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흥신소의 보고서와 집에서 찍은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자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그 후 변호사는 나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한편 아버지에게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았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아내에게 모든 사정을 들었겠거니 싶었다. 아버지는 나와 누나를 볼 낯이 없었는지 그 길로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아내는 처음엔 아버지가 강제로, 그 뒤는 협박에 못 이겨서 라며 불가항력을 주장했고 그 사실을 확인할 당사자인 아버지가 실종되어 버리는 바람에 왜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결국 밝혀낼 수 없었다. 만약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손을 댄 것은 아버지이며 그것이 완력에 의해 강제로 행해진 일이라면 아내에게도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으나 아내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고 마는데 변호사가 아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먼저 손을 대려고 시도한 건 아버지가 맞기는 하나 아내는 저항은커녕 신나서 오케이를 했다고 한다. 제 몸 하나 지키겠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괘씸죄가 추가되어 처음에 책정되었던 2천만 원의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재산 분할 없음, 이혼 후 나에게 접근 금지 처분까지 붙여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아내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나이 차가 한참 많이 나는 애까지 딸린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문이다. 아내의 친정은 그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지역 유지에다가 아내의 남동생이 결혼하여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불륜으로 이혼한 가족이 돌아온다고 한들 그리 쉽게 받아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결국 위자료도 자기 명의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편 아버지는 나나 누나 앞에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진위 여부는 알 순 없지만 어딘가에서 노숙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정 파괴범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동정보다는 증오가 앞섰다. 그리고 올해 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숙소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아들 된 도리로 장례식을 치르긴 했지만 시신은 기증해버리기로 했다. 이런 인간을 어머니 옆에 나란히 눕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누나도 찬성한 일이었다. 전철은 재혼해서 새 삶을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멋대로 죽어버렸다. 대체 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아내에게 손을 대게 되었는지 사건의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젠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뒷맛이 씁쓸한 결말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번 돈을 꼬박꼬박 저금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생명보험까지 들어있었고 보험금의 수령인은 나였다. 물론 아버지가 자살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뜨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유산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나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았고 금액도 상당히 컸기에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해온 누나도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나는 그 돈은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누나는 이미 결혼했으며 남편의 벌이도 괜찮았기에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누나의 네 전처한텐 위자료 받았지만 아버지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았잖아. 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그 돈은 가정을 파괴당한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뭐 하긴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이긴 하다. 아버지 나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이나 어떤 형태로든 보상하고 싶어 했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들이 없었던 일들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안에 남아있던 씁쓸한 결말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된 듯한 느낌은 들었고 겨우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